더불어민주당이 사생활 논란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조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 울산으로 출발했는데요. 만남이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젯밤 조동연 위원장이 사퇴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발표를 했는데 민주당이 조금 전에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요? 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조 위원장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퇴해야겠다는 입장이 확고해서 이재명 후보와 상의해 사직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SNS에 모든 책임을 후보 자신이 지겠다고 했는데요. 조 위원장과 가족에게 미안하다며 더는 상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송영길 대표도 특히 아이들 신상까지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를 돕기 위해 선대위에 참여한 사람을 10년 전에 이미 양자가 합의해서 따로 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안인데 그 아이를 얼굴 이름까지 이렇게 밝혀서 공격하는 이런 비열한 행위는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 법률지원단은 조 위원장의 사생활을 폭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와 강용석 변호사 등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과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윤 후보가 이 대표를 만나러 갔다고요? 네, 윤 후보는 오늘 오후 당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이 대표를 뵙고 여러 의견을 경청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조금 전 이 대표가 있는 울산으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윤 후보는 이 대표와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저는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저도 좀 당황스럽고 제 스스로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오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오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만나서. 이준석 대표도 울산에 도착하기 전 머물렀던 제주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윤 후보 측에서 만나자고 제안하며 의제를 사전 조율해야 만날 수 있다고 했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의 말도 직접 들어보시죠. 후보 측에서 이제 저희 관계자에게 만나자는 제안을 하면서 의제를 사전 조율해야지만 만날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당혹감을 느낍니다. 저는 의제 조율할 생각 없고요. 저는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은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울산에 도착해 울산이 지역구이자 중재를 위해서 내려온 김기현 원내대표와 만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윤 후보와 만나게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초선과 재선 의원들은 윤 후보와 이 대표가 진정한 국민의 힘이 되고 국민의 원팀을 이끌어달라며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예산안 처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한 겁니까? 네,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하루 넘겨서 통과됐습니다. 재석 의원 236명 가운데 159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53명, 기권은 24명이었습니다. 애초 정부안보다 3조 3천억 원이 늘어난 607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손실보상금과 지역화폐 등 소상공인 지원 68조 원이 포함됐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과 의료 지원 예산 7조 원이 담겼습니다. 앞서 경항공모함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액을 두고 민주당과 이견을 보인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특별한 저지 없이 일부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반대나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